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속상해한 적이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서 이런 원망이 주로 나올 텐데요. 우리는 아직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가 봅니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선을 긋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티를 내지 않고 관계를 깔끔하고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독이 되는 친구의 유형과 그 대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우리의 힘입니다. 1.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 이런 친구는 거듭해서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그 패턴을 반복하는 자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도움 없이는 이런 패턴을 바꾸기 힘듭니다. 어쩌면 약속을 어긴 친구는 그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반복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나랑 약속을 어긴 게 이번이 4번째라는 걸 알고 있니? 라고 현실을 짚어주고 내 생각이 틀렸다면 다음에는 약속을 지켜서 너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재구성하면 됩니다. 2. 자아도취가 심한 친구. 시간을 내어 당신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친구는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특히 더 그런데요. 당신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일방적으로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배려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는 오로지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 하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인 사람의 수단은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특히 친밀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다가 실제로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신경성 습관인 경우라면 친구에게 본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조언해 주어야 합니다. 3. 당신의 신뢰를 배반하는 친구. 친구 사이에는 비밀을 지켜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친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는 비밀을 들으면 불편하고 상처를 입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돼서 소문의 당사자인 친구는 비밀이 퍼지면 배신당한 것에 괴롭겠지만 자신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뜨거운 감자, 즉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정보를 기밀로 간주한다는 것을 친구가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폭로할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친구가 비밀을 드러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사과를 하는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가? 기밀 정보인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가? 친구는 이런 행동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당신은 친구 관계를 지속시키길 원한다면 당신이 공유하는 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4. 지나치게 비판적인 친구. 지나치게 비판적인 친구에겐 당신의 일,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입는 옷 중에서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비판적이라거나 상대를 몹시 짜증나고 화나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친구에게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마다 흠을 잡으면 나는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흠을 잡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당신이 흠 잡는 친구를 비판하면 흠 잡는 친구는 당신의 비판에 대응하거나 당신이 전하려는 속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친구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지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나 친구에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특성의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그 빈도가 낮고 대단하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관계라면 관계에도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무리 내가 끝내고 싶어서 정리한 관계여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멈춰서는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관계 정리지만 관계에도 피해가 가지 않는 관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생 임하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우리의 힘입니다.